서울 인문 역사 기행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 동궐 대한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다. 기행 코스 한양 도성의 좌청룡 산줄기에 솟아있는 응봉이 부려놓은 창덕궁, 창경궁, 종묘와 한옥의 형태가 남아있는 익선동 한옥골목,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와신장담하여 왕권의 회복을 꿈꾼 운영궁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정궁은 창덕궁. 한양 도성은 좌청룡의 산세가 우백호에 비하여 몹시 약한데, 다행히도 산세가 허약한 좌청룡 산줄기에 예사롭지 않은 봉우리가 하나 솟아있으니 이를 매봉우리, 즉 응봉이라고 합니다. 응봉의 산세는 도성 안쪽인 남쪽으로 힘차게 뻗음을 이어가면서 동궐인 창덕궁, 창경궁과 국립대학인 성균관, 그리고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신 종묘를 품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의 응봉 정상에는 군부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궁궐은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데, 임금이 상주하면서 통치 행위를 하는 곳을 정궁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양궐 체제로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북궐인 경복궁이, 그 이후에는 동궐인 창덕궁이 정궁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창덕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조선 초기에 태종 이방원에 의해 이궁으로 작게 건립된 궁궐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한양에 경복궁을 세우고 마침내 한양으로 천도하여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 의해 자행된 1차 왕자의 난으로 태조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의 두 아들 방번과 방석,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던 개국공신 정도전 등을 참살하는 비극이 벌어지자 태조는 둘째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의 자리로 물러납니다. 왕위에 오른 정종은 피비린내 나는 경복궁이 싫어서 개경 근처에 있는 생모 신의 왕후의 묘를 참배하고는 그대로 개경에 눌러 앉았습니다. 개경 환도가 된 것입니다. 이방원은 경쟁관계에 있던 형 방간을 제거하는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스스로 세자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 바로 한양 천도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새롭게 이궁을 하나 더 지어 창덕궁이라 명명하고 그곳으로 이어하였습니다. 아마도 1차 왕자의 난 때 많은 사람을 참살한 현장인 경복궁이 꺼림직했을 것입니다. 태종의 뒤를 이어 등극한 세종 때 다시 경복궁으로 이어하여 마침내 경복궁이 정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의 3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는 머무를 곳이 마땅치가 않아 임시 방편으로 월산대군의 사저였던 정릉동 행궁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궁궐 중건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복원 대상은 당연히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 되어야 했으나 풍수가들이 경복궁은 불길하니 창덕궁을 중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창덕궁을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창덕궁의 복원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창덕궁과 창경궁의 복구를 완료하고 선조가 머물던 정릉동 행궁을 경운궁이라 이름 짓고는 창덕궁으로 이어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창덕궁은 고종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될 때까지 조선의 또 하나의 정궁으로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창덕궁을 복원해 놓고도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경운궁과 창덕궁 사이를 수시로 오갔습니다. 더 나아가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도 왕기가 서려 있다는 인왕산 아래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과
인경궁을 새로 짓는 등 궁궐 짓기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궁궐을 무리하게 많이 지은 이유는 정비의 소생이 아닌 첩빈의 소생이라는 출생의 약점과 장자가 아닌 차자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 때문에 군왕의 권위를 세우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왕세자로서 분조, 선조가 망명을 준비하면서 광해군에게 종묘사직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라는 명을 내림에 따라 만들어진 소조정을 이끌며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성격이 예민해지고 소심해져서 이를 극복해보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생의 약점으로 말미암은 안정되지 않은 정신 상태는 급기야 정비소생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안치시켰다가 죽음으로 몰았고, 영창대군의 생모인 임목대비를 경운궁에 유폐시켰으며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을 사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궐을 새로 짓고자 무리하게 재정을 조달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빌미가 되어 서인들이 일으킨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결국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새로 지은 정궁의 첫 주인은 참혹하게 그 권좌를 찬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폐위시키고 황태자인 순종으로 하여금 황위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에 이르는 조선에 대한 강제 침탈을 완성하게 됩니다. 조선의 모든 주권을 침탈한 일본은 명목상의 황제인 순종을 창덕궁의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모든 권력을 농단하였습니다. 이때 창덕궁의 정각들은 태반이 회멸되었고 남은 정각들도 일본 관리들의 향응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차량 통행을 위해 대부분의 계단을 흙으로 덮고 자동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정각의 출입문 앞에 지붕이 달린 현관을 달아내는 등 궁궐의 구조와 형태를 훼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만이 논일 수 있었던 후원을 일반인에게 공개 관람시킴으로써 조선 왕실의 위엄을 실추시켰는데, 그나마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승하하자 창덕궁은 주인 잃은 궁궐로 쓸쓸히 남게 되었습니다. 창덕궁은 이궁으로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의 정궁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격변하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사육신의 참변, 연산군과 광해군의 폐륜, 인조 반정, 이모 군란, 갑신 정변, 그리고 조선 왕조의 마지막 어전 회의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정궁이지만 경복궁과 창덕궁은 그 정각의 배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경복궁이 중국의 법식에 맞게 정문, 중문, 정전, 편전, 침전이 남북 직선 축상의 대칭으로 자리잡은 인위적인 공간 배치인 반면에, 창덕궁은 모든 정각들이 지형 조건에 맞게 비대칭으로 자리잡은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입니다.